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아내가 되는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어도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많죠.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았어도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오늘 침대를 정돈해주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이런 아내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쁘다가 휙 나가버리면 횡댕그렁하게 빈집에서 아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결혼 30년 동안 남편은 과연 몇 번이나 침대를 정돈했지?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땐 시어머님이 와 계실 적이었지.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란 말인가? 일상의 일에 식상에 있는 여자는 이런 데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적이 있죠. 늘 잘 하다가도 반복적인 일에 실증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찬소리를 해야겠어. 침대를 한번 정돈하고 나가면 손이 골마요? 내일은 이렇게 짜증을 내야지. 다음날 아침 남편을 향해 아내가 일격을 가했습니다. 여보, 침대를 정돈해주면 손이 골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일을 내게 맡기고 있죠. 아이고,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그렇지 않아도 침대를 잘 정돈하고 집안 청소를 멋지게 하고 뜰에 봄꽃을 사다 심어야지 생각하고 있던 남편이 팽 돌아서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날 들볶지 않았더라면 다 해줬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뭐 어차피 날 좋게 보지 않는데 뭘 해줘? 남편은 벌렁 다시 침대에 누워버리면서 또 생각합니다. 오늘은 혼자 친구들을 찾아가 실컷 놀다 들어오리라. 네, 남성의 이런 심리를 흔히 남성 신경질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늘 좋게 생각하며 이해해주는 부인이라면 더 좋은 일을 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고, 또 그 반대로 언제나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내에게는 그런 짓을 더 해서 아내의 그 말을 증명해주고 싶은 게 남자의 심리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이런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지내죠. 아주 가냘프고 가련하게 보이는 여자라도 남편과의 사이가 좋다고 보아서는 큰 오산이죠. 몸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는 권력 쟁탈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은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죠. 모든 일에 남편을 앞세우는 듯 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남편을 지배하는 발언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어느 중년 가정의 평화로운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죠. 대학에 갓 입학한 딸의 화장이 아빠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짙은 화장을 해서 눈가가 시커먼 것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죠. 넌 얼굴이 그게 뭐냐? 내 나이에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인단다. 얼른 가서 얼굴 씻고 와라.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가 따발총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어머머, 그 얼굴이 어때서 그러세요? 요즘 아이들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요. 이에 혼자만 바보 만들지 마세요. 딸이 세수를 하려고 일어서자 아내가 다시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냥 앉아있어. 씻지 않아도 돼. 이 엄마 눈에는 내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누구의 말을 따라할지 몰라서 딸은 엉거주춤 울상을 합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아빠의 옆 얼굴을 흘끔 보는 딸.
딸이 엄마의 말에 순종하자 아내는 약간 우쭐한 얼굴을 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얼굴을 멋지게 주먹으로 강타한 것과 마찬가지죠. 아내가 이렇게 말로써 남편을 지배한 것으로도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자녀들이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요. 아내에게나 자식에게, 심지어는 직장에 나가 동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분을 발산하기 때문이죠. 회사에 나와 부하 직원을 들볶는 상사는 분명히 집안에서 아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남편을 지배하는 여자는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지배하면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저항해서 더욱 이상한 형태로 아내를 누르려고 하기 때문이죠. 가끔 남편이 술집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면 저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죠. 남편이 직위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대부분 집안에서 아내의 지배에 반발하는 저항이 표출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의젓한 분이 되셨지만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지내게 되었던 처지에서 간신히 부인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내놓으라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을 때 그 부인은 옛날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추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못생긴 여자라 해도 자기를 존경하며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안겨서 쉬고 싶은 심리가 발산하여 외도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많은 가정이 파탄을 맞고 있으며 부부간의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간의 평화와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들이 남자들의 이런 심리를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죠. 요즘 세차게 불고 있는 여성 해방론자들은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고루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말하면서 남자와의 여자의 관계는 똑같다. 그래서 밥도 순번대로 해야 하고 아이 낳는 것도 순번대로 해야 하지 않은가 하고 외치는데요. 과연 그런 발상이 진정한 부부의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여자는 복종하는 조건으로 남자의 또 다른 형태의 복종을 따내고 있는 거죠. 즉 남편의 목숨을 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단순히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자는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하는 목숨을 건 복종, 즉 사랑이 있어야 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피차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의 복종은 목숨을 건 남편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남편의 이런 사랑은 아내의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자들은 입술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래서인지 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도 네, 알겠어요 서방님
이랍니다. 남자란 설령 모든 면에서 모자랄지라도 가정에서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인정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